자,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를 향한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,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그런다면 그 새는 날 수 없고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시대착오적인 그런 투쟁과 혁명과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은. 자, 한쪽 날개를 언급했습니다.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그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다.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. 자, 누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들으셨습니까? 이 문제는 이 정일성 씨 문제가 조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얘기였다고 이렇게 읽히는데요. 이 정일성 씨, 이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아실 겁니다. 이 북한 그리고 중공군의 군가를 만들어서 논란이 된 인물임에도 광주에서 기념관을 건립하고 어떤 축제를 열고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. 이 정일성 씨가 중국인입니다. 중국으로 귀화했기 때문에 중국인이고, 이분이 북한군 그리고 중국군의 군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남한에 남침을 한 겁니다. 근데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추모하고 기리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,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. 그럼 지극히 당연히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활짝 놀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예, 사실 날개 비유는 과거 진보 진영, 민주당 쪽에서도 많이 나온 바가 있죠. 화면 보시겠습니다.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고 자전거는 두 바퀴로 나아갑니다. 민주당의 균형을 위한 국정 안정의 기회를 주십시오. 신명계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요.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.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건데, 근데 좌우의 날개로 못 날고 있구나. 두 정치인의 얘기에서 들어보듯이 새는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. 우리도 보통 얘기할 때 보수와 진보 양쪽이 균형을 이뤄야지만 좋은 정치가 되고 나라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쪽만 그러면 있으면 된다는 것이냐라는 민주당의 반응이에요. 그렇습니다. 대통령의 최근의 일련의 발언 일관성이 있죠.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건 고 이영희 선생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. 왜 진보는 보수를, 보수는 진보를 서로 적대시하지만 그래서는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. 대통령이 경축사에 이어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기념사에서 왼쪽 오른쪽 날개를 언급하면서 두 날개로 잘 날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날개가 오히려 이 새 자체를 떨어뜨린다. 심지어 경축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획책하고 있고 야비한 선동을 준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. 민주주의자의 얼굴을 하고서 그랬다고 했습니다.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대통령은 최소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하고 갈라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혐오가 있고 어떤 반동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추스르는 게 지도자의 몫입니다. 어떤 사회적인 분열 상태가 있을 때 그걸 가속화시키고 더 이 부분을 심화시키는 언동을 하는 건 지도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, 여전히 그 점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. 예, 아쉽다는 반응을 장 변호사께서 하셨는데, 자,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힘 외곽조직 세미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꿈속에 대통령이 딴 사람이에요. 지금 뭐 자꾸 재판정에 가는 그 사람 있잖아요. 아침에 깰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경험했구나. 아직 말만 정부 교체가 됐지 진짜 삶은 갖고 가도 해결할까 말까 한데, 지금 정부 교체가 사실은 30%도 안 된 이런 데서 벌어진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겁고 복잡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된 걸로 당신께서 할 일 120% 이미 하신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에
한 단계 전진, 한 단계 정권 교체의 강화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만으로도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거다라는 원희룡 장관의 주장과 함께 본인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수처에 민주당으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 그 원희룡 장관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이게 정무직 공무원 원팀이죠. 예. 장관이니까. 그럼 이게 공동으로 이게 어차피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. 그 심판 앞에 정무직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. 지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민주당이요.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그때도 고소 안 했어요.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 기자클럽에서요. 뭐라고 발언하셨느냐.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.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. 이래도 이게 고발 안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뭐랬냐.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. 대통령이 잘해서 표를 열린우리당이 얻을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걸 다 하고 싶다. 이래도 이게 고발 안 했습니다. 근데 그 발언 때문에 탄핵까지 갔다. 탄핵까지 갔을 때 이제 그 헌재에서 물론 이게 선거법 위반은 맞는데 중대한 게 아니다. 그래서 이게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고소 안 했지 않습니까? 형사처벌까지는. 탄핵에서는 일부 그런 표현이 있지만 근데 그 표현하고 지금 다르잖아요. 그 표현은 아예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걸 기대한다고 했잖아요.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. 이렇게 안 했잖아요. 근데 정무직으로서 역할을 다한다. 당연히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? 총선에 윤석열 정권이 저는 이 발언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고소는 이것도 정치적 저는 쇼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저런 행사에 가서 저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데 그 후속 소식까지 나중에 취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